11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임실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남원에서 협의회장 역할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협의회장님들의 자긍심, 역할,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부분인데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사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또 앞으로 당양시 공정한 민주주의를 찾는 데에서 당에서 가장 구성한 인적 요소는 지역의 일선에 서 있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협의회장입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그 협의회장 모임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솔직히 여기에 어떤 면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지역의 면장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지역의 협의회장님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선거를 바로 치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사실 당무를 봄에 있어서 협의회장을 누가 되느냐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공감대를 받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방법은 다 민주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든지 간에 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분이 했으면 괜찮겠다 할 만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모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당무를 책임지고 있고 일을 해왔던 선택을 받았던 기초의회, 광역의회 그런 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서 지역위원장이 PR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위원회를 위해서 또 지역위원장을 위해서도 그런 점은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당원들과 같이 고민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임실 지역위원회가 그런 점부터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실 연락소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실의 장진성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회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임실 민정 연락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연락소를 현재 방향을 그대로 갖고 가실 건지 아니면 후보님 되시면 어떤 방향을 다른 방향을 갖고 갈 건지를 좀 생각을 듣고 싶어서 드립니다. 답변은 요한주 후보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의 지역위원회가 있으면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은 그 한 지자체에다 두고 다른 지자체에는 이제 연락소를 두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조금은 그 과정에서 많이 왜곡된 면이 많습니다. 연락소에서 지역위원회의 뜻을 잘 전달해가지고 당원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런 일을 잘 전달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연락소라는 그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 혹시라도 연락소에서 조금 오버해서 거기에서 지역의 선거라든지 또 어떤 당직 배분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좌지우지했던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였으면 좋겠는가? 단순한 심부름, 전달자가 아니지만은 그분이 그 지역을 대표해서 당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전달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으로서의 창구 채널은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나 했던 분들이 연락소에다가 자기에 맞는 사람들을 맡겨놓고 거기에 혹시라도 그런 전행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분들에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연락소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승 후보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연락소 운영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원 단계에는 연락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당 사무실을 둘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당 이상 내에는. 그래서 저희가 소중한 당비도
일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앙당이나 올라가서 다시 부담까지만 내려오고 소위 말하는 지구당이나 연락사무소까지는 아무런 비용 지원이 없습니다. 무슨 이제 큰 행사를 할 때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뭐 대관료 정도 이런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의 지원이 미미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락사무소를 운영한다 해도 편법으로 이제 도의원, 군의원 사무소를 빌려서 대신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묻는 연락소장하고도 같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결국 현역 의원들하고 저희 협조가 돼서 이게 또 사실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오신 분들은 살아도 않는 대가를 비용이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당원들의 소중한 돈이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위원장 되신 분이 이제 현역 의원들하고 잘 협조해서 그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 법에 어긋나지 않게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연락소장 운영 관련에 대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권리당원 장건수입니다. 임실군 민주당을 지켜오신 당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주 후보님, 박기승 후보님, 임실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역대 임실군 연락수장은 자치단체장 후보가 임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은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락소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열심히 가서 충성한 사람을 연락소장이 사무장으로 앉혀놓은 그런 형태로 하고 평생 민주당 권리당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 안 보내고 배제시키는 그런 임실민주당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임실민주당 연락소장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완주 후보님, 박희수 후보님 연락소장 하나만큼은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번 답변 박희승 후보님부터 연락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연락소장과 연락사무소의 운영 또 연락사무소장이 하는 역할과 기능 이것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사안인데 우선 연락소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그 연락소장에 의해서 한쪽으로 크게 이렇게 평행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보면 그렇게까지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 연락소장은 또 그 지역의 민주당의 또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다.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건 정말 당연한 말씀이죠. 연락소장이 대표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걸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해보면 연락소장을 적임자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연락소장을 찾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저분이 어떻게 우리 민주당 임실 지역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걸 아까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00번 공감입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의 기능, 연락소장 임명, 연락소장 운영 이런 문제가 같이 일비적으로 맺혀서 그런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럴 때에서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박희승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완주 후보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원론적인 이야기 수준에서 이제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상적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연락소장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연락소장이 무슨 월급이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무한 봉사를 해야 되고 시간적인 봉사, 또 금전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락소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참 좋은 분을 저도 모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도 늘 그 고민하는 지점인데 어쨌든 특정 뭐 아까 지적하셨지만 군수 후보라든지 또 특정 의원 후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분을 좀 잘 추천받아서 원로분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좀 추천받아서 좀 연합소장을 모시는 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같이 힘내시라고 크게 박수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타 질문 시간인데요. 여기서 좀 부탁드릴게 감정적인 질문을 좀 자제하시고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분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질문은 무작위로 한테 3분 정도만 받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좀 더 예의를 갖춰서 감정적으로 다들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두 분 공통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지역위원장 되실지 저는 지금 분간이 잘 안 쓰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이분들이 두 분이 헌신할 수 있는 분인지 상당히 저는 확신이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원하고 순창은 그래도 대학의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남대학이 없어져가지고 남원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임실에는 지금 예원예술대학이 살아 있습니다. 분교는 양쪽으로 갔지만 거기에 지금 순창하고 남원은 전북대 계양학과가 있어가지고 지역 인력 30-40명을 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에 예원예술대학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의회에서나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는 저는 이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당장 시급한 건 인구 소멸에 대해서 애견 학과하고 취즈 학과 이런 거 신설해서 지역 인력이 양성되어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곡성에 가면 전남 과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곡성이 활성화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정말 임실은 위원장님 되신다면 예원예술대학을 살리시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전북대학교 계양학과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같이 생존하는 전략을 꾸며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에 지난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얼마씩 주는 1년에 몇 번 주는 것도 1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지난은 40만 원 받았는데 그러한 점에 문제점은 뭐냐. 코로나 환자가 임실이 제가 3, 4, 5월 통계를 보면 지난하고 비교했을 때 1.5배 이상이 지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임실에 보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향이 적어서 그런 어려움이 오는지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런 조사도 해서 잘 사는 임실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질문을 예원예술대로 한 거예요? 코로나는 거예요? 하나만? 아니 한 개만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거 예원예술대학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 이것들이 많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주실 건가요? 예, 유한주 의원님이 사실 지역에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발전에 관한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의 경우에 이것을 제가 충분한 숙지에서 자신 있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수급한 빠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을 3번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전북대학교 계약학과를 저는 지난 민선 7기 때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학과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이제 57 공예학과하고 화장품 기술학과 이렇게 2개 학과를 했는데 그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서 여기 애견하고 치즈를 특화시키면 계약학과 가능하겠다.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접근이 가능하겠다. 우선 제 선입견이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학과라고 하는 것이 입학 요건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에 관련된 업계에서 상당한 기간, 1년 이상의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격을 주어진 것이어서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고 봤더니 임실에다 그런 학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임실 자체에서 그런 자격을 있는 사람을 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우니까, 전주시 가까우니까 전주에서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 근데 그것도 괜찮죠. 괜찮은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계약과를 두어서 학생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그 목적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임실에다가 다시 환류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코로나에 관한 재정 문제는 저도 시장하는 동안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문제 사안이었는데 솔직히 이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재정을 풀어가지고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절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런데 행정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배분을 시키느냐 뭐 이런 문제로 국가시켜 볼 수 있을 때는 기왕이면 그런 돈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있게끔 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남원시의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저희가 그 국가에서 하는 그 시기를 비껴가지고 그때 한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할 때 그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런 것이 오래 걸어지면 힘들 때 그럴 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집행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방법이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지역 사랑상품권을 통해서 하니까 훨씬 효과가 있더라.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재정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의존재원, 즉 국가나 도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임실도 시민군수께서 열심히 뛰셔서 재정을 굉장히 많이 늘린 것으로 제가 배우고 있는데 다만 그런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장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런 노력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이 중앙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글쎄 저의 어떤 그 홍보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남원시에 처음 갔을 때 4천억의 남원시의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을 만들었고 도에서 오랫동안 그런 분야의 일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왔고 그 실적을 냈었다. 이런 점으로 제 홍보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후보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거의 이제 국회의원 본선거 앞두고 하는 시민들 앞에서 하는 질문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문제는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대학을 유치해서 대학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들어온다면 문화 환영하는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이 돌 정도로 우리 지금 대학이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원도 그 서남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폐지되고 말았고요. 폐지된 와중에 그 의과대학 TO마저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런 설레에 비춰보면 예원예술대학도 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쪽에 또 분교 겸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리 질문자의 의도가 뭐 이런 대학교를 유치해서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그런 바람인 것 같긴 한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라리 한정된 지방 예산으로 그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임실에서 잘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임실 국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득 사업을 더 앞으로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임실만 해도 또 남원하고 사정이 다른 게 사실은 지금 거리에 지금 전주가 있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대학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쉽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로 인한 재정 부분은 아까 이완주 시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제 재정 집행에 관한 문제는 어쨌든 국가 예산하고 또 직결된 문제여서 앞으로 그 의원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것은 또 제가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왕이면 민주당 지금 권리당원 관리니까요. 조금은 당 차원하고 관련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우남에 사는 권리당원 최한욱입니다. 많은 질문을 하려고 지금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너무 바쁘고 꼭 해야 될 질문 같아서 뭐 남을 비방하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두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분 중에 위원장님이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당원들의 이적행위, 특히 당직을 두고 딴짓하는 당원들을 이제는 위원장님이 된다면 강제로 탈당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신 후보님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저도 뭐 임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인사의 지원도 와서 봤고 현실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실제로 시장 선거 관련해서 중앙당에서 직접 내려온 중앙당 국장들이 20여 명 정도를 제명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임실가는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리고 도당에서 조직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실은 적당한 징계와 처벌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 임실에서는 우리 원로 당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체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은 당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얻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글쎄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끼리 훌쩍 이야기하면 임실도 남원도 신창도 문의만 당이고 실제 활동은 그렇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하고도 인간적인 관계나 빼지 못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당은 정체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무너지면 당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당에도 지역에도 여러 지역